안녕하십니까. 파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19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6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조금은 긴장된, 좀 경직된 모습을 지금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일본 쪽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랑 중국 쪽은 좀 무거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취약하네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글쎄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 예, 취약합니다. 2,700만 만났다 하면, 물론 2,700도 이번에 거의 근 2년 만에 만났던 자리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좀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좀 터져 나오는 모습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도 한 2,400억, 기관들이 한 7천억 정도 쏟아 부으면서 수급 악화도 이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좀 어떠한 측면을 먼저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남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75.6포인트가 상승한 38,79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마감했는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골든 크로스 이후에 역배열, 데드 크로스가 났고 다시 역데드가 난 상태 골든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역데드가 뜨면서 양쪽에 어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미 추세적으로는 역배열 모습을 좀 취하고 있다. 이런 설명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역배열된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의 저항을 보였고요. 5일선과 2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약간의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흐름적으로는 상승 마감했겠습니다만 장중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약세 마감이라는 표현이 좀 적중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나스닥 또한 현재 흐름 상태가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빅테크, M7 종목군들이 시장을 완벽히 주도를 했었는데 개장 이후에 고점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흘러내리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고점 인식, 고가 인식에 대한 부담적인 측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매물 테스트는 피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일본 BOJ에서 지금 인터뷰에 전문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본 BOJ를 좀 보려고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OJ 총리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BOJ까지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발언이 거의 비슷합니다. 레벨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확인하고 하겠다. 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말입니다. 참, 이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표는 좀 봐야겠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BOJ가 있으니까 시장이 당연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전 시장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FOMC 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주 후반부로 가면 FOMC가 있는데 이번 주는 주 후반부 전까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주 후반부로 넘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관건은 이제 결국은 빅7인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M7 정도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강해서 테슬라도 어제 중국 쪽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했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움직이는 거 보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어제 그렇게
좋게 올려치더니 윗골이 달고 음봉 마감했어요. 어제 장중에 고가가 5%까지 갔다가 5% 상승했던 걸 그대로 반납하면서 0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결국은 5% 밀린 건데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주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매물 소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면서 이 등락을 이용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등락을 이용한 매물 소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 소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이게 결국은 특정 시간에 특정 매물 소진이 끝나고 나면 쏟아 부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경향이 나타났을 때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정면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알파벳도 뭐 GTC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과 제미나이 관련돼서 협업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어제 뭐 6, 7%씩 날아다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저는 어떻게 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메이드를 그냥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 지금 내용을 메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여지고 사실 눈에 띄는 지금 가시성 있는 어떤 게 나온다? 글쎄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밥을 먹으면서 다양한 컨퍼런스의 부분을 보긴 봤는데 물론 엔비디아라는 그 종목의 특성, 엔비디아라는 그 파워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함부로 쉽게 제가 재단에서 말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건 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의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종목군들의 여건을 생각해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어저께는 뭐 반짝 쇼를 하긴 했는데 그 반짝 쇼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장이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지금 뭐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아직 방향성을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고가 매도를 한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감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BOJ의 멘트를 좀 듣고 싶어서 기다렸던 이유가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새벽까지 변동성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개장한 이후부터 현재 시간까지 변동성이 잘 안 나와요. 어저께가 조금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날이라고 볼 수 있고 대다수가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르게 봤을 때 현재 나타났던 그런 시그널적인 측면이 아직은 좀 방향성을 크게 나타내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냐? 추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꺾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계속 할 거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엔비디아 설명드려서는 어떠한 설명드렸습니까? 엔비디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올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렸다가 매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21시간 전에 올리셨던 내용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다 올려주신 글인데 요새 차트 흐름이면 진짜 어렵네요. 이러한 말씀을 써주셨거든요. 요새 차트 흐름이면 진짜 어렵네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냐고 생각이 드냐면 쉽게 말하면 추세가 깨져서 매도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따라 붙으면 바로 반대인 매수로 돌아서는 경질이 나타나고 추세가 또 돌파가 됐어 생각해버리면 매도로 꺾이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 어저께 제가 매매했던 부분을 보자면 저는 어제 2포인트의 매매를 봤어요. 2포인트의 매매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1차 브레이킹을 했던 요 타이밍에서 매매 포인트를 한번 봤는데 이 자리에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 미국장이 개장하는 시기까지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혹시 여러분 시장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저녁에 일이 좀 있었어요. 어제 미국 주식 거래소에서 장애가 발생돼서 시세 불안정 현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긴 됐는데 거의 9시 넘어서까지도 거의 흐름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간대가 랠리를 했죠. 이 구간이.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원래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시세가 좀 불안정하다고 하면 주식이라고 해도 선물은 주식이랑 연동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개장을 하고 1시간여 정도 시간을 줬는데 고점을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는 전략을 썼는데 어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썼는데 뭐냐면 이런 파동들이 요즘은 힘든 파동들이에요. 이렇게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뽑아 올려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매도를 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따라 올라가는 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꺾인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꺾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쉽게 말 못해요, 여러분. 누가 이거 꺾인다고 말할 건데요? 누가? 꺾인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하기가 쉬운 게 요즘 주가의 룰이 좀 있어요. 요즘 주가의 룰이 뭐냐면 거의 한 300포인트 정도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18,000, 18,300, 18,600인데 요즘은 300포인트 단위로 많이 움직여요. 포인트 수 자체가. 여기도 보면 단기 급등이 터져도 딱 여기서 폭등이 터져도 딱 300포인트를 걸어놓고 300포인트 라인에서 걸어서 죽어버리고요. 여기도 300포인트 라인 상단에 걸려서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리고요. 여기도 300포인트, 여기도 300포인트, 여기도 300포인트, 여기도 300포인트. 그러니까 요즘은 300포인트 언저리 구간대 변동성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세 박스가 강한 거죠.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좀 자질구리한 박스면 자질구리한 이런 박스 구간대는 그래도 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고 이런 느낌이 가능하셨을 건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맥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구간은 기존에 보셨던 뷰 말고요. 밴드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밴드를. 끝자리 PW 8X님, 끝자리 PW 8X님, 이분께서는 요즘 장은 끝자리 밴드를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내가 평상시에 한 5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 일이 생긴다. 50에서 30포인트 이 밴드 범위를 길게 넘기지 않으면 안 그래도 추세 박스가 길기 때문에 흔들려져서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요즘 장은 대응하기가 쉽고 이렇게 밴드가 넓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어졌던 추세가 강해요. 그리고 원웨이에 가깝죠. 원웨이에 가깝던 추세를 줬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두터워요. 두텁다고요. 여기서 추세 자체가 두터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매물을 소화를 많이 못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매물 소화를 못했어요. 지난달 만기 혹시 보셨어요? 지난달 만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만기 했잖아요. 여러분 선물 만기를 했는데 선물 만기날 선물이 급락했어요. 선물 만기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3월 15일 날인데 3월 15일 날 선물이 급락을 맞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3월물 선물이 급락을 맞았거든요. 근데 급락을 왜 맞았냐면 그 급락을 맞았던 이유가 만기 때 매물 소화를 못했던 게 단숨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게 매물 소화로 터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물 소화가 쏟아져 버리니까 일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왜 무슨 일이 복잡해지냐? 자, 제가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만긴 날이거든요. 이게 3월 선물 만긴 날인데 요 구간대에서 급락을 봐보세요.
단숨에 200포인트를 빼버렸어요. 요 라인이 딱 18031인데 끝자리가 17831이잖아요. 그냥 200포인트를 빼버렸어요. 만기 투매예요. 만기 매물 청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은 밴드 폭수채도 넓어지고 이 매물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급등락 형태를 주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 형태도 아마 한철일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고요.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흐름 자체는 곧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다음 흐름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 시간이 FOMC 시기 전후가 돼서 결정되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이 지금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용한 것들은 제가 확인하고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보다 영상이 좋으시죠? 네, 댓글보다는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고 아마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노려봐야 될 구간이다. 시장의 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도 크고 수익 포인트 내기도 좋은 구간들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힘을 내서 매매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하단 내용에 문의를 남겨주신다고 하면 답변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링크로 주시면 저희가 매매 타점, 매매 포인트에 관련된 자료를 장 중에 오전 중에 한 번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자료들 보시면서 스터디 하실 분들도 스터디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스터디 자료들이고요. 요즘 그 자료 보고 잘 된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저도 지금부터 매매 시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 대표였습니다.